청소년 정치 참여는 새싹입니다. 청소년 정치 참여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다. 청소년 정치 참여는 반사경입니다. 청소년 정치 참여는 꽃이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창욱 박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대전광역시 청소년정책포럼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청소년 정치 참여를 주제로 대전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대전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여러분, 간단하게 왜 웃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도 해주시고 또 소속된 청소년참여위원회도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미소 위원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이미소입니다. 저희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전교육, 환경 총 3개로 팀을 나누어서 정책 제안서를 쓰고 있습니다. 또 정책 제안서를 토대로 PPT를 만들어서 정책 제안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정책을 제안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서연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서구청소년참여위원회 정서연입니다. 저희 대전광역시 서구청소년참여위원회는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위원들 등으로 14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대표적으로 학교 화장실 비상벨 설치, 그리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로고젝터 보편화 등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대전시도 주최한 정책제안대회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반영된 거 있습니까? 제안한 거? 사실 반영되었다는 결과를 듣지 못한 게 가장 진행 아쉽긴 중이군요.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우리 유선진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전 대전광역시 중구청소년참여위원회 유선진입니다. 저희 대전광역시 중구청소년참여위원회는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흥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 2팀으로 나뉘어서 청소년 정책 제안 활동을 위한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시죠? 네. 혼자 중학생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잘해주시길. 예, 마지막으로 강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강지우입니다. 저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13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청소년 어울림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활동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센터의 명칭을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대덕구 청소년 어울림센터로 청소년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게 참여위원회의 노력으로 그렇게 네. 된 겁니까? 와, 훌륭한데요. 하여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훌륭한 위원님들 모시고 오늘 어려운 주제입니다만은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 우리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실 거고요. 첫 번째로 제가 드릴 질문은, 그러면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이제 여러 군데서 얻고 있는데, 대체로 아까 우리 김남호 팀장님께서 발표 중에도 좀 내용들이 있었지만 또 우리 직접적인 청소년들의 이야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나 매체는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자유롭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은 직접 정치에 대한 정보를 찾는 대신 주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얻을 경우 그 사람들이 쉽게 설명을 해줘 이해가 잘 되고 관심도 높아질 수 있지만 또 그 사람들의 시각을 너무 따라가다 보면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상에 떠도는 정보들도 거짓된 정보가 많아서 함부로 믿기 어려운데요. 이런 거는 정치적 제도를 마련을 해서 거짓된 정보를 거르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SNS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SNS를 통해 그런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짧고 간결하고 요약되어 있어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러한 영상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더 찾아보지 않고 왜곡된 정보나 가짜 뉴스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소 위원님 말씀도
앞에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인터넷 정보나 SNS 정보나 이렇게 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제일 많이 의존을 하게 된다 이런 거죠. 우리 정서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 생각도 앞서 말씀하셨던 위원님들과 생각이 같은데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SNS다 보니까 거기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SNS 특성상 짧고 간결하고 자극적이게 표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그런 일방적인 지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로써 이제 정치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나 잘못된 인식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다 생각을 하시는군요. SNS를 일단 주로 접하는 거는 SNS나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있고 인터넷상의 SNS상의 정보들이 진짜인지 정확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걸 좀 거르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선거를 이제 막 많이 치르는데 정치 교육의 일환으로 선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런 선거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이 교육은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야 될까요? 그게 참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건 어떤 걸까요? 왜 지금은 성인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지금 그런 상태인데 과연 청소년들은 어떤 교육 내용이 필요한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미소 위원님부터 해주실까요? 예. 저는 사회과목 수업에서 국민의 투표권에 대한 내용을 배우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상의 자세한 교육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 잘 모르고 좀 어려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강사를 불러 그 정치에 관한 정당에 대한 이야기, 그 비례대표제가 뭔지 어려운 내용에 대해 알려준다면 청소년들이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전문적으로 이걸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군요. 우리 장소연 위원님. 네, 저는 선거와 관련된 교육으로 모의선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모의선거의 결과가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들이 미성숙한 존재로서 편향된 정치 인식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로써 청소년들이 사전에 교육 없이 막연히 투표장에 내던져지고 이미지랑 당장의 이익만 보고 선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모의투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시민교육에 대한 너무 엄격한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지우 위원님은? 저는 선거하면 네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네 가지나요? 네,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이 네 가지 원칙이 떠오릅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네요. 맞아요. 저희 선생님께서 엄청 강조하셨던 내용인데요. 근데 선거에 대해서 저는 직접적으로 배워본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아예 모르는 친구는 없다고 생각해요. 선거에 대해서. 다만 저희가 이걸 배운 것을 토대로 활용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맞나 아니면 나랑 이거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아직 나의 그거와 상관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배운 것을 토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를 대표하는 저희가 전교회장, 전교부회장을 뽑잖아요. 그때 대통령 선거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여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주도와 자신의 의견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요구도 많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실제로 해봐야 되고 뭐 이런 경험을 좀 쌓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이제 많은데요. 이렇게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를 연습하거나 또는 실제로 정치 참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 참여 저해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 때문에 힘든지를 우리가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선진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치 참여의 저해 요인,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뭔지. 예.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많이 강조하면서 듣고 자랍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시험에 나오지 않는 정치 같은 부분은 사실 상대적으로 간과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은 정치는 어른들이 하는 거고 우린 우리 것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관심과 흥미에 대한 부족으로 이어지고 또 이러다 보면은 정치하고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학교 수업 시간에 만약에 국어 시간을 예로 들면 시를 배우잖아요. 그때 시를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이 시는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작성한 거고 이 시는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 하면은 저희는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이걸 보고 지금 저희가 입시 교육에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하시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부터가 저희의 의사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지금 교육 입시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청참위 활동 이거는 지금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잖아요. 사실 지금 학교에서 생기부 기재하는 활동들만 해도 시간이 없고 약간 좀 참여하기 힘든데 이렇게 교회 활동,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활동들을 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래서 청소년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봐주고 같이 정치 참여에 대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한 번쯤은 뉴스에서 국회의원분들의 토의 현장이나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뉴스에서 한 번쯤은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장을 뉴스로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채널을 넘기곤 했는데 그랬던 이유 중 하나는 정치는 어른들의 일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 18세 선거권으로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요. 청소년들이 어리고 미숙한 존재로 반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고 기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 자체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유엔이나 국제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사회 발전의 동반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전히 청소년들은 어리고 미숙하고 뭔가를 해줘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빨리 개선되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런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제도적인 요소가 충족되어야 되겠지만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옆에 이제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더욱더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주시민교육 이런 부분들을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 이미소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저는 학교에서부터 건의를 하거나 제안을 하는 활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학생이나 반장들이 대의원 회의 같은 거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는데요. 이와 같이 일반 학생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만들어서 그 학교에 있는 규칙들이나 그런 거에 방영이 된다면 청소년들도 학교 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유선진 위원님. 네, 저는 그 청소년들이 낸 정책이 직접 실현되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내도 그게 실현되지 않는다면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낸 정책이 어떻게 통과되고 반영되는지 그런 것들을 공개한다면 아무래도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저희 연구원에서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많은 조사를 해보면 청소년들이 열심히 참여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제안한 의견들이 하나도 반영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해요. 저 이제 하기 싫어요.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합리적이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강지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든 일의 첫 단추가 중요하듯이 청소년들에게 모두 정치는 관심만 가지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일깨워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홍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제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나 요즘 청참위 활동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 다들 그게 뭐야?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 여기서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았고, 제가 사실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하기 전에는 정치는 저도 위원님과 같이 어른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치에 참여한다고 뭐가 달라질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참여하고 나서 내가 상상만 했던 일, 지나가면서 저기에 저 쓰레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저거 말고 다른 시설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상상만 했던 것들이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하고 나서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고 정치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상상만 했던 일들을 정책 제안서를 쓰면서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바꿔져 나가는 환경을 보면서 이거를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다른 청소년들도 자신이 정치에 관심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참위 하면 우리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엄연히 그 법률상의 법정기구인데 우리 청소년도 잘 알지 못하고, 또 우리 청소년 시설에 있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또 규정되어 있는 법정기구인데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 좀 많이 알려나가고, 또 이런 법정 참여기구인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외에도 청소년 의회도 있고 청소년 소리기자단, 청소년 옴부드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그걸 좀 알고 있으면, 정보가 있으면 또 내가 참여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또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많이 피력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으로 내년에 선거가 있죠. 무슨 선거가 있습니까? 대통령. 예,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뭐 대전 지역으로 보면 대전시장 새로 뽑고 또 구청장님도 새로 뽑는 이제 지자체 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정치 참여를 하면 좋잖아요. 어떤 뭐 분에게 끌려간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책을 좀 바라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뭘 준비했으면 좋을까? 우리 유선진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하고 싶은 자신들의 의견을 모은 뒤 그걸 실제 후보자들에게 전달을 해서 실제 공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공약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공약이 나오면 많은 청소년들에게 홍보를 해서 관심도를 올리고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공약을 실천할 것이고 진짜 가능한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만 18세가 되어서 투표하시네요. 네, 내년에 대통령 선거랑 지방선거에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어떤 선거에는 제대로 된 교육이 없었고 사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선거가 조금 불안하기도 한데 제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모의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선거 의견을 반영하고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모의선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직접 민주주의를 겪고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례로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모의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선거 7일 전에 후보자 정당의 공약을 이제 분석하고 실제 투표도 해보고요. 스웨덴에서는 그 투표 결과를 실제 투표랑 같이 TV 등의 매체에서 내세우면서 직접 정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청소년 모의선거의 기준을 조금 완화시키고 적극적인 실시를 통해서 토론할 기회를 많이 주어진다면 청소년들이 쉽고 이게 나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많이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독일 사례를 들은 것 같은데요. 예, 그죠?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 향상이나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 외에 또 정당 스스로도 정당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우리 강지우 위원님. 네. 저는 선거인단 분들 옆에 청소년의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정치를 배울 기회가 제가 봤을 땐 정말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고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직접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 활동들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 활동을 봉사활동과 연계를 시켜서 만약에 자신의 진로를 고민을 하고 있다.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고 나의 진로를 정하고 싶은데 사실 만약에 막 자신의 꿈이 대통령이거나 국회의원인 친구들은 참여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경험해 볼 기회도 없고. 그래서 이 활동을 참여해서 자신이 직접 이런 활동을 하구나. 이거는 나의 성향과 좀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점점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면 솔직히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나침반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봉사활동의 그 부분들을 더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대전에서 살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이제 정치 참여 사실 이러잖아요. 정치라는 게 사실 어떤 기성 성인들이 보기에는 정치를 왜 청소년들이 해? 이런 참여해?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정치학자들이나 정치에 관련된 분들은 정치는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매사가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뭐 먹으러 가지 이것도 의사결정을 해. 모든 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이게 정치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삶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도 살고 있는 거고, 그럼 대전에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어른들이 좋아하는 말로 하면 민주 시민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전시나 구청 이런 데서는 좀 어떤 일을 좀 해주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우리 이미소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네. 저는 청소년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치에 관한 토론 대회를 열거나 교내 공모전을 통해 활동을 하면 청소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방금 아까 전에 강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모릅니다. 항상 설명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학교 가정통신문이나 아니면 TV에서 공익 광고처럼 청소년 정치 참여에 관한 활동을 홍보를 한다면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청소년들이 스스로 준비해 나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야 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니까 대전시나 지자체나 아니면 대전시 활동기능센터 이런 데서 같이 노력해서 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유선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홍보요? 생각합니다. 예. 네. 실제로 저도 청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고 제 친구들도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청소년 신문고 같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설치를 해서 언제든지 원하는 때마다 제안하고 싶은 것이나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올리도록 하고 또 그걸 전문가들이 피드백을 준다던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또 제시를 해주면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의견을 냈는데 내 의견이 묵살되지 않고 어른들이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는구나 라는 생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자신감도 생기지 않을까. 네. 정치 참여를 높이려면 사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해주는 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그게 안 된다면 또 지역이나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YMCA에서는 지역 거점 투표소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모의 투표도 해보고 정치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었는데요. 대전시에서는 청소년들이 정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거점 투표소를 설치해서 정치의 흐름도 읽고 그리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들 감사드리고요. 상당히 이제 많은 시간들이 흘렀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딴 데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치 참여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치 참여는 뭐뭐뭐뭐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거 우리 하나씩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소, 이름이 미소기 때문에 우리가 웃으면서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계속 체험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미소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 정치 참여는 새싹입니다. 그 새싹. 이유는 새싹이. 새싹. 네. 그 이유는 현재와 미래의 우리나라의 정치를 이끌어 나갈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나 꽃을 보면 좀 작은
그런 새싹과 같은 존재이죠. 그러나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거고 또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다. 청소년 현재와 미래다라는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서연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 청소년 정치 참여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다입니다. 기네요. 네, 깁니다. 네,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년이 지금 현재이자 미래인데 그 상황 속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어떤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 우리 유선진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 청소년 정치 참여는 반사경입니다. 반사경. 네. 어른들이 볼 수 없는 사각지대 같은 걸 청소년의 시야로 새롭게 해석하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삶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청소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왜냐면 부모님하고는 대화도 별로 안 하고 여러 가지 고민 상담의 1위도 청소년이고 그래서 어른들이 걱정해요. 청소년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고민 상담을 해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들. 그렇지만 어찌됐건 제일 편하고 또 청소년들의 삶을 제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반사경이다. 어른들이 볼 수 없는 구석구석의 청소년들의 문제를 이렇게 반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자, 마지막으로 강지우 위원님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 정치 참여는 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꽃. 예. 네. 아까 꽃은- 새싹 나왔고 이제 꽃을 피웠습니다. 예. 꽃은 처음부터 예쁘지 않습니다. 사랑을 주고 관심을 줘야 나중에 예쁜 꽃을 피우는데요. 이 모습이 청소년 정치 참여와 닮아서 이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새싹이고 반사격이고 꽃이다. 그렇게 이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할 수도 없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청소년이 참여하면 그 사회는 발전한다는 게 유엔에서 그 청소년 리포트나 여러 가지 유엔의 선언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박람회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청소년 참여를 이야기하면서 유엔의 보고서들에는 이제 유스라는 청소년이라는 말을 유스라는 말 대신 영피플이라는 말로 계속 쓰고 있다고. 왜? 유스라는 말로 청소년을 또 하나의 그룹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청소년도 하나의 시민이다. 단지 어릴 뿐이다. 라는 의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의 시각들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참여가 높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참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들의 참여가 높아질수록 진정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그 시작을 대전은 이 자리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NG도 하나도 없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